사회 1단원 21차 시 단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마무리는 원래는 72쪽부터 시작하는데 온라인 수업 관계상 그 72쪽 여러분들 활동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설명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71쪽부터 시작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제 마무리에서 이제 보기와 같은 설명에 관련된 낱말을 찾아서 이제 세모 표시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주제 마무리는 결국은 우리가 얼마큼 잘 배웠는지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책에다 표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책에 표시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여기 지문을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함께 하는 것으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겠죠? 국민에게겠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고 이게? 헌법 제2조에 나오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란 게 뭐였습니까? 주권. 나라를 가장 강력한 권력이죠.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되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인되는 권리는 뭐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번, 민주주의 정치에서 독재가 뭐랬어요? 독재는 한 사람이나 한 단체나 한 사람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을 독재라고 하죠. 독재를 막으려면 권력을 나누는 일을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재를 막으려고 독재를 막기 위해서 권력을 나눈다. 그래서 독재를 막기 위해서 권력을 나누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를 막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권력 분립, 이거는 이제 권력 분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력 분립을 말합니다. 세 번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투표하여 대표자를 뽑는 일을 말한다. 요거는 대의민주주의랍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데,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이 대표자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선거요, 선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국회에서는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뭘 결정합니까?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죠. 예산을 결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잘 썼는지 잘 계획했는지를 그 전체를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국가는 정부입니다. 정부를 말하고,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71조의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원 마무리. 이 단원 마무리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전체 소주제 1, 2, 3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주제 1번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참여.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펼치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과정은 시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결국은 4.19 혁명이 무엇인지, 5.18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6월 민주항쟁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알아보려면 이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직접 앞으로 가서 우리 생활 정치의 발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교과서 10쪽에 4.19, 그 다음에 16쪽에 5.18 이 순서대로 공부한 것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여기에서 읽었는데 이 단어들이 잘 모르거나 이 사건들을 잘 모를 때. 그래서 오늘날에
오늘날 시민들은 투표, 언론을 통한 의견 제시나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정치에 참여한다. 어떤 방식이라고요? 투표,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한 의견 제시, 여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민주정치에 참여한다.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 단원에서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이게 정치의 의미입니다. 정치의 의미. 정치의 뜻, 다른 말로는 의미. 예. 뭐라고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정치다. 그다음 2번,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가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숙성되고 그리고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란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엇으로?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관용과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다양한 갈등 문제 해결을 필요한 우리가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이 세 번째 소단원에서는 국민 주권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민주정치에서 국민주권은 무엇으로? 헌법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헌법 안에서 우리는 국민에 대한 주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법을 만든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살림을 하는 정부,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법원의 일을 나누는데 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한다. 매우 중요한 거죠. 자, 밑에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운동? 민주화운동입니다. 민주화운동.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걸 민주주의라죠.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아 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가 여러 개의 부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 국가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정부라고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매우 강조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삼권분립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 21차 시 21차 시 단원 마무리 21차 시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